함께 여행을 떠난 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만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86% 이상 감염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북 지역 고령층의 코로나19 접종 예약률은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낮았습니다. 영국발 변이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피해 현황과 예방법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 고령층의 코로나19 접종 예약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기준 경북도 내 60에서 74세 사이 접종 대상자 54만 4,745명 가운데 예약자는 30만 9,39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낮은 56.8%에 머물렀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송군이 69.4%로 가장 높았고 성주군이 49.6%로 가장 낮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0세 이상의 경우 백신 1회 접종만으로 8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1차 접종을 포함한 모든 백신 접종자에 대해 6월부터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동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최근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4명이 감염됐지만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만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접종 2주 후부터 86%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판매처 경북 소상공인 희망마켓을 개설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기획전에 마련된 경북 소상공인 희망마켓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도내 80개사의 특색 있는 우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는 한편 입점 업체도 4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27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유흥주점 방문자 또는 접촉자 등으로 나타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20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25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구의 한 염색업체에서 전수검사 결과 1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5명은 감염원을 조사 중입니다. 대구시가 28일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선별 검사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해 왔는데 최근 대구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최종 판정 전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미리 변이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변이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해 이를 환자 관리 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유흥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던 단란주점 1곳과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영업자와 종사자뿐 아니라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 12명도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리시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일수 증가와 태풍 빈발 등 산사태 발생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사태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상북도에서 여름철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북도 산림자원과 금창호 주무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도청 산림자원과에서 산사태 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금창호 주무관입니다. 네, 최근 경북도에서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에 나섰는데요. 상황실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경상북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인 5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도내 산사태 예방 대응 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평소에는 기상 상황 파악과 예방 활동 등을 실시하고 만약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으로 산사태 위기경보와 비상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23개 시군 산사태 대책 상황실,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합니다. 한편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기의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사발을 투입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제로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신속한 산사태 예보 발령과 상황 전파를 통해 위험 지역 내 주민들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간 총 137헥타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에 6헥타, 7년은 없었으며 8년도 19헥타, 19년도 80헥타, 작년이 20년은 32헥타입니다. 시기적으로 7, 8월 달에 20헥타로 14%, 9, 10월 118헥타로 86%로 발생 비율을 보면 가을철에 주로 피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사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알려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기후변화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번한 발생, 2019년도에 7개의 역대 최다 태풍 발생, 2020년은 6월부터 8월까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 발생, 또 2018년도, 19년도 2년 연속 10월 초 대형 태풍 내석 등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 피해 시기의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많아 산사태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예방도 중요한데요. 경북도의 산사태 예방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에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 지역 4,859개소를 비롯한 산불 피해지, 산림개발지, 임도 등 위험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단 64명, 임도 관리원 78명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 점검,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372억 원의 예산으로 사방댐 78개소, 계류보전 60km, 산지 사방 11헥타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오기 전인 6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여 현재적으로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에 대하여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구 사업 역시 6월 말까지 완료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주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사태의 위험성 인식 제고와 대피 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산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도 궁금합니다. 먼저 태풍 및 호우 전 행동 요령입니다. 첫째,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전에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인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둘째, 대피 계획과 비상 방법 등을 미리 작성하여 산사태 경보 발령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다음은 태풍 및 집중호우 시입니다. 첫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이상 예보 및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마을 해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지지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합니다. 넷째, 산사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발생하니 대피 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산사태 발생 후입니다.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 평가나 보강 대책을 위해 피해 사실을 관련 기관 및 시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각종 포털 사이트나 전화 방송 등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사태와 관련해서 당부사항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도민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사태 징후 발생 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선제적으로 대피하시고 산사태 피해가 있을 시 산림부서나 읍면동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산사태 위험 시기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자원과 금창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촉구하며 충청 호남과 함께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 동서를 잇는 교통망 구축은 물론 자치분권과 인구 소멸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경북과 전남의 협력이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두 지역은 그동안 동서 화합을 위한 10개의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는데 함께 마련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또 두 지역의 주력 사업인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1,400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6일 전남도청에서 만난 양 지사는 자치분권 강화와 대형 연구시설 지방 유치 등 6대 공동과제를 새롭게 채택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시 우리 두 지역이 과거와 같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를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소멸 지역이 아닌 살아나는 지역이 되도록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앞서 25일에는 경북과 충남, 충북이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천안, 충북 청주, 경북 문경과 영주, 울진을 연결하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349km 길이의 노선입니다. 경북과 전북도 이외에도 최근 두 지역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경북과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나 도로망 모두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이익을 위해 손을 맞잡은 광역 지자체들.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국가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지난 26일 전국 상인연합회 정동식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70만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청년 상인 유입과 상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상인연합회관 건립과 함께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벌써 16년이 특별법이 개정된 지가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의 많은 지원은 있었으나 기반 조성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17개 지회장님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동식 신임 회장은 경주 중앙시장 전문 경영인을 거쳐 경북 상인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했고 지난 3월 25일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대구 동구 효목 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하나인 효목 이동 제1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27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제1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텃밭, 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경로당이 문을 연 데 이어 효목 이동의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인 복합 근린 허브센터, 주차장 건립 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다시 활력 있고 힘이 넘치는 그런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합치고 우리 구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 1단계로 지금 오늘 제1경로당 개소식을 열게 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비 시기별 학습 자료를 배포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사 53명이 함께하는 수능 EBS 연계 문항 분석 TF팀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능 대비 모의평가 문항 등 맞춤형 학습 자료와 학습 전략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자료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의 강의 동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올해의 고용 친화 기업을 찾습니다. 고용 친화 기업은 좋은 근로 환경과 복지 제도를 갖춘 기업에게 주는 인증으로 고용 친화 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과 기업 홍보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대졸 초임 연봉, 복지 제도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 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뜻있는 가수들이 재능 기부로 제작한 앨범입니다. 지켜줄게 너를.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래들로 구성됐는데요. 실제 경주의 한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가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픈지 상처투성인지 몰랐어.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자세히 보지 않아.